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9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핫뉴스입니다. 미국의 세락한 공업지대에 속하는 북동부 미시간주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예비 격전지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유력한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루 차이를 두고 잇따라 미시간주를 방문해 노동자들의 환심사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와 가까운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의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방문했고 제너럴 모터스 물류센터 부근의 시위 현장에서는 피켓 라인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여러분들은 원하는 만큼 상당한 급여 인상과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노조의 파업 현장을 방문해 시위에 동참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미시간주 방문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서면 성명을 통해 비뚤어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 앞에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기차 지원에 따른 노동자 문제를 비판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직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공화당의 2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는 대신 미시간주 클린턴 타운십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드레이크 엔터프라이즈를 방문해 노동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미시간주 방문 일정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시간주 방문 결과가 앞으로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다른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미 상원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강경파에 발목을 잡힌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 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할지조차도 불투명해 셧다운 사태가 결국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두고 11월 17일까지 정부 단기 지출을 담은 예산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당 상원 지도부의 이러한 합의는 연방정부 예산이 끊겨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만은 일단 모면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중순까지는 단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셧다운 시한을 연장하게 되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본 예산 협상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임시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자금 60억 달러가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금액 24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이 요청한 긴급재난 구호 자금 160억 달러 중에서는 60억 달러만 반영됐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 예산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본 예산 처리로 가기 위한 다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356원까지 찍으며 하루 만에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355원, 전날 연고점 기록 1,349.5원을 뛰어넘었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1,356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11월 1,355.3원 기록까지 깬 뒤에야 단기급 등에 따른 부담감이 유입되고 위안화 약세가 진정되면서 숨을 돌렸습니다. 결국 0.8원이 오른 1,349.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긴축 장기화 기조에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진이 더해져 달러 강세는 하반기 한국 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병을 중국으로 추방했으며 미국 당국이 킹 2병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좋은 소식이 있다며 트래비스 킹 2병이 미국의 보호하에 있다는 것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킹 2병이 중국으로 이송돼 미국 측 보호하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기관이 킹 2병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법에 따라 그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방 발표는 킹 2병이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간 지 71일 만입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되면서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광주지법 순천 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등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습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에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수영의 르넥산스를 연 에이스 황선우 선수가 주종목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신기록과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하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올랐습니다. 황선우 선수는 현지 시각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4초 40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라이벌 중국의 판잔러가 1분 45초 282로 2위, 한국의 이호준은 1분 45초 56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단체전인 남자 계영 800m에서 동료들과 함께 금맥을 캔 황선우 선수는 개인 종목에서도 정상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 황선홍호가 정우영의 멀티골을 앞세워 키르기스탄을 물리치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 고지에 올랐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4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현지 시각 27일 중국 저장성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축구 16강전에서 키르기스스탄에 5대1로 승리했습니다.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한국은 이날 카타르를 1대0으로 물리친 홈팀 중국과 내달 1일 항저우 황룡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중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9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